안녕하세요. 저는 농구대학의 원석영 기자이고요. 제 앞에 농대특보 손대범 해설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대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가 모처럼 이제 특보를, 이 줌을 음, 켜게 된 이유가 대의원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 여기 네.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뭐 사실 7월 달이나 8월 달에 네. KBL 사무실 갈 일이 별로 없거든요. 네. 네, 오랜만에 이제 KBL 신사동 사무실을 가게 됐죠. 네. 대의원이 이제 창단식을 앞두고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음. 허재 대표의 표현은 청문회 같은 기자 간담회고, 아, 네. 우리 입장에서는 기자 회견 같은 기자 간담회였다. 라고 네. 딱 중간 지점에서 이제 기자 간담회로 퉁친 것 같은데, 어쨌든 네. 기자 간담회가 열렸고, 뭐 허재 대표, 그리고 그다음에 마케팅을 총괄하시는 박노아 대표, 그리고 그다음에 김승희 감독, 전성현 선수, 네. 뭐 이정현 선수, 그다음에 주장을 맡고 있는 김강선 선수까지 오랜만에 또 다 같이 모였더라고요. 네. 오늘 기자분들은 좀 많이 오셨나요? 굉장히 많이 왔어요. 아무래도 오. 뭐 농구 전문지뿐만 아니라 뭐 방송사에서도 네.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음. 좀 이렇게 좀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게 신생팀인데다가 네. 아직까지 좀 뭔가 밝혀진 게 없고 또 예. 계획도 아직은 뚜렷한 게 없다 보니까 좀 궁금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음. 또 공식적인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네. 다들 몰렸던 것 같고 또 게다가 또 허재 대표가 아직 입에 좀 안 맞아요. 안 익어요. 대표라는 말이. 근데 네, 대표라는데. 허재 대표가 워낙 또 유명인이기도 하니까 또 카메라도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저 한 세 가지 시선이 있지 않았을까 네,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정말 신생팀이라서 기자 음, 간담회 순수한 기자 간담회의 목적. 두 번째, 의심의 눈초리. 음, 예, 그동안 한가지 진짜 말도 많고 막 음, 여러 가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말 대형 어떤 운영 계획을 갖고 음, 있을까 이런 기자들의 의심의 눈초리. 세 번째로 허재 대표님. 네, 음, 허재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워낙 유명하고 예, 네. 그래서 예, 그래서 박찬웅 캐스터가 이제 오늘 사회를 봤어요. 아무래도 네, 농구도 잘 알고 또 그런 걸 많이 진행했다 보니까 네, 박찬웅 캐스터랑 허예 대표 밑밥을 좀 잘 깔고 간 것 같아요. 일단 아, 뭐 이렇게 너무 공격적인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청문회 같은 분위기가 되지 아. 않도록 밑밥을 잘 네, 깔고 간 덕분에 분위기가 좀 네, 부드러워진 것 같고 또 허재 음, 대표도 워낙 또 예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네, 웃기는 포인트가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약간 좀 웃기는 포인트 잘 잡아가면서 좀 분위기 좀 네, 훈훈하게 가져갔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음, 아마도 원석영 기자가 말했듯이 대부분은 네, 도대체 얘네가 무슨 계획 갖고 있는 거야? 라는 네, 생각으로 좀 따지려는 생각도 많았고 또 그런 예, 것들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허재 대표도 뭐 지금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1년 전부터 꾸준히 준비해왔던 것이 있고 지켜봐달라. 네, 그 말을 계속 음, 반복하면서 이제 네, 좀 날카로운 공격들을 좀 잘 막아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네. 네. 어우, 진짜, 근데 그렇게, 저도 이제, 저는 가지 못했으니까 인터뷰 워딩으로만 이렇게, 기사 워딩으로만 봤는데, 저렇게 계속 말씀하시면은 기자들이, 야, 나 이거 꼭 물어봐야지 하고 음, 준비해왔던 그런, 공격하려고 준비해왔던 그런 것들을, 네. 저렇게 계속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런 분위기로 가면은, 말을 하려고 하다가도 이게 못 나오죠. 예, 그러니까 우리 주임 원사님, 원석영 네, 기자의 파트너인 주임 원사님도 거의 앞자리에 네. 앉으셔가지고 이준호 질문을 기자님이요. 딱 네. 던지셨는데 허재 대표가 제일 날카로운 분이 준비해 주셨네요. 라고 먼저 딱 그렇게 아, 받아치다 보니까 예, 네, 이제 분위기가 더 날카롭지 못해진. 그러니까 네. 유도혁 기자님이 날카롭지 않다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약간 좀 누그러진 네, 그런 느낌도 좀 음, 들었었고. 근데 네, 전체적으로 좀 약간 오늘 자리 좀 예약을 해보면은 물론 이제 네. 첫 번째가 이제 대의원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 것인가. 이제 그게 다 음, 질문이 궁금했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거의 없어서 좀 아쉬웠어요. 제 아, 생각엔 지금 시점에서 네, 밝힐 수 있는 모든 걸 밝힌 거라 생각하긴 하는데 일단은 뭐 창단식은 8월 25일로 예정이 돼 있고요. 네, 팀 네, 명칭은 현재 모기업이 될 기업과 1년 정도 얘기를 해왔고, 아직까지 네, 계약에 대한 결정이 확실하게 안 됐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공개하기는 좀 어렵다. 네, 그리고 뭐 예산에 대해서도 4년치 예산은 확보해둔 상태다. 그래서 이미 네, 좀 공개됐던 부분도 있는 건데, 네, 그 정도가 딱 전부였어요. 그래서 허재 음, 대표도 요즘에 누가 자기 재산을 까냐. 예, 예산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 요즘에 누가 예, 자기 재산 다 까냐. 나 지켜봐달라. 예,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더 추가적인 부분이 좀 없었는데 음,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좀 음, 준비가 된 상태에서 갖는 기자 간담회가 아니었을까 싶었는데 그 추가적인 음, 부분은 없었고 업무 네, 분장에 대해서도 뭐
약간은 좀 두루뭉실하게 넘어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런 부분이 주인공이 됐어야 되는 기자 간담회인데 주인공은 허웅이었다. 허웅이요? 네, 그러니까 예, 허웅 어, 선수 얘기가 또 많이 나왔나 보죠? 그러니까 뭐 예. 허웅 선수를 왜 영입 못했을 때 기분이 어땠냐, 뭐 네. 분위기가 어땠냐, 뭐 드래프트 때 이제 허웅 선수를 못 잡아가지고 그때 부부싸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어땠냐, 뭐 그런 것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허재 감독도 허재 대표도 이제 뭐 자식 결정인데 자기가 어떻게 예. 관여를 하냐 그렇게 말을 했고 가정은 평화롭다. 뭐 이런 예. 식으로 좀 흘러가다 보니까 약간은 좀 그쵸. 주인공이 좀 바뀐 듯한 느낌도 들었어요. 물론 허웅 선수가 싫다는 거의, 건 예. 아니고, 예. 네, 예. 그 거의 대부분의 헤드라인이 기자 간담회가 끝나고 대부분 헤드라인이 아무래도 그쪽이더라고요. 정말. 음, 허웅, 네. 혹은 허훈 선수까지. 네, 예. 사실 근데 이게 방송에서 잘 먹히는 야마기 때문에, 예. 잘 먹히는 토픽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예.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일 재미있는 네. 답변, 이거라도 건지자라는 생각이 아니었을까, 솔직히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맞습니다. 김승희가 당장 우승 전략이 아니다. 네. 또 하나, 이대성 갖고는 우승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 네, 어, 이제서야 밝히지만 저희가 특보가 나간 다음에 욕을 많이 먹지 네. 않았습니까? 이대성 선수 트레이드 거는 거. 그렇죠. 예.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사실 김승희 감독이 본인 결정은 아니었다. 음, 라는 말씀도 하셨고, 여러 네. 가지로 이제 좀 그런 방향을 좀 달랐었는데, 뭐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단도직입적으로 이대성 선수로는 좀 우승이 어렵다는 냉정한 판단이 들었었다. 3년 음, 정도 빌드업을 하겠다. 그래서 네. 본인이 늘 우승할 수 있다고 할 때 우승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그건 이제 맞죠. 준비가 예. 됐을 때 말하겠다. 3년을 예. 기다려달라. 그러니까 허재 감독이, 예. 허재 대표가 그 3년 뒤에 허훈 선수가 FA로 풀리니까 아들을 잡겠다는 얘기냐. 뭐 그런 예. 식으로 좀 흘러갔었어요. 그래서 음, 좀 뭐 물론 허훈 선수를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김승희 감독 역시 이정현 선수와 또 전성현 선수를 중심으로 3년간 팀을 꾸려가 나가게 만들어가고 내년에 네. 좋은 FA를 잡아주겠다고 했다는 말도 했기 때문에 음.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일단 사실 오늘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듯 하고 네, 그냥 첫 인사 아무래도 정도? 네, 상견례 정도? 창단식인 8월 25일쯤에야 음, 그 지금 이제 스폰을 더 담당할 그런 팀도 밝혀질 거고 네, 그때쯤이면 그 기업에 관련된 뭐 브랜드 컬러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팀 유니폼 색깔이나 네, 뭐 그런 팬들이 궁금해할 뭐 팀 이름이나 이런 게 그때쯤에 다 음, 공개되겠네요. 그때쯤에는. 그렇겠죠. 저는 예. 우스갯소리로 이제 최근에 저는 이제 데이원을 바라보면서 가장 걱정됐던 게 네. 뭐 네임드 단장, 정경호 단장도 뭐 올드 팬들한테 유명하신 분이고 뭐 김승희 감독, 허재 대표 이렇게 좀 유명하신 분들이 왔지만 정작 시즌을 치러봤던 프런트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쵸. 예. 지금 현재 보조자를 뿌리고 있는 대리님도 프로농구는 처음이기 때문에 네. 과연 리그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좀 네. 걱정이 들었었는데 이제 네. 전자랜드 출신의 김성원 국장과 또 최종용 과장 팀장님께서 오셨죠. 예. 전자랜드에서 오랫동안 산전수전 다 겪었던 굉장히 오랫동안 진짜 일하셨던 잔뼈가 분들. 굵으신 분들이죠. 네. 예. 그래서 농담 삼아 현장에서는 결국 네. 대의원 앞에 전자랜드 붙는 거 아니냐. 네. 이분들이 스폰을 전자랜드 물고 오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예. 농담입니다. 농담 아직 결정된 게 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네. 뭐 그런 말도 있었는데 네. 되게 웃길 것 재밌네요, 이거. 네. 같아요. 네. 네. 네, 근데 어쨌든 그래도 베테랑들이 왔기 때문에 좀 네. 기자회견 분위기도 좀 익숙해졌고 또 시즌을 음. 치러가는 것도 약간 좀 믿음이 좀 가더라고요. 저는 두 분은 네. 굉장히 프로농구 출범 때부터 계셨던 분들이니까 그쵸, 그쵸. 네. 운영에 관해서는 걱정할 게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예산의 부분도 몇 번을 계속 허재 대표도 강조를 했지만 뭐 잘할 거니까 지켜봐 달라라는 말 굉장히 많이 네. 반복했거든요. 근데 예. 아무래도 주변의 시선을 좀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네.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은데, 뭐 예산이 4년치가 확보가 됐고, 또 기업이 접촉됐고, 저는 이제 얼핏 듣기로는 이제 아마 스포츠 팬들이 하면 다 아는 기업이 이제 협조를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어, 이게 잘 이제 굴러가기만 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네. 좀 들었습니다. 네. 네. 뭐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사무국장님이 이제 그러니까 전자랜드에 계셨던 분들 이제 그 팀이 오신 거잖아요. 음, 원투펀치 듀오가. 그 예전에 이제 다른 팀이 이제 창단이 신생으로 되고 그럴 때 정말 이제 그쪽도 유능하시지만 이런 기자회견이나 이런 경험이 없다, 프로스포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음, 정말 별거 아닌데 좀 중요한 것들, 막 예를 들어 기자회견을 하는데 와이파이가 음, 안 된다거나 네, 멀티탭을 준비를 못했다거나 그런 음, 정말 사소한 네, 그런 실수가 있었다고도 막 그런
그런 해프닝도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많죠. 네.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예, 이번에 데이원 그쪽에서 제 결정에, 제 말을 듣고 다 결정은 아니겠지만, 어디가 네, 좋겠냐, 기자간담회에서. KBL 네, 사무실이다. 이거는 딱. 다 있죠. 거긴 다 예, 있잖아요. 와이파이 있고, 옆에 예, 중국집도 있고, 예, 기자실도 있고, 다 있으니까. 네, 그게 딱이다. 네, 그렇게 네,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네. 거기가 딱 그 소규모 간담회 하기엔 제일 좋은 장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쵸. 네. 무슨, 간다면 하는데 여기까지 불러? 막 이런 음, 군소리 할 것도 없죠. 그렇죠. 기자분들께서. 또 주차 네, 잘 되고 KBL. 있고, 바로 예, 눈앞에 또 편의점 있고, 흡연 장소 맞습니다. 있고, 스타벅스도 좋거든요.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무튼 뭐 출발은 잘 됐던 것 같고, 이제 네, 창단식까지 어떤 결정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중요한 건 음, 이제 또 선수죠. 사실 저는 네, 이정현 선수와 이제 김승희 감독의 궁합이 되게 궁금해요. 네, 김승희 감독이 뭐 이래저래 구설은 좀 있었어도, 어쨌든 팀 성적은 끝내주게 잘 냈고, 팀 컬러도 잘 맞습니다. 만들어 왔고, 네, 무엇보다 가드들을 잘 키워왔지 않습니까? 네, 이재도 선수도 대박이 났었고, 변진호 선수 잘 컸고, 이번에는 이제 이정현 선수 차례인데, 사실 아직까지는 못 만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농구적인 부분에서 서로의 교감이 많지는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네, 어쨌든 김승희 감독도 이정현 선수를 음, 키워보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선수가 김승희 감독 밑에서 좀 어떻게 태어날지 예, 궁금합니다. 그래서 원래 김승희 감독이 또 그렇다고 선수가 잘하는 걸 못하게 만드는 그 기술 같은 거 억제시키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다만 이제 나쁜 습관들을 제거해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집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정현 네, 선수가 조금 더 정제된 깔끔하게 음,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좀 로스터 뎁스가 선수들이 그 이승현 선수나 이대성 선수가 빠져나간 거에 비해서 뭐 보상 선수를 고르지도 않았고 음,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트레이드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윙 쪽에서 뎁스가 좀 부족한 게 아니냐. 가드 음, 원투펀치야. 이정현, 전성현이야, 앞선이야 괜찮은데 그 보조해줄 포워드진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니냐. 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가는 거 보면은 뭐 다른 어, 뭐 음. 그런 조치는 없는 것 같죠? 예. 일단 데이비드 사이먼 선수가 오긴 했는데 온다고 예, 했죠. 근데 나이도 많이 네, 들었고 사실 저는 네, 사이먼의 득점력, 스크린 능력 이런 것들은 전성현 선수의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네, 선수가 다쳤을 때 대안이 있나? 박진철 선수가 그렇죠. 그 정도 예, 메워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좀 불안감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또 아시아코트 예, 선수로 어떤 선수를 데리고 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네, 부분만으로 또 확실히 채울 수가 없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네, 이 김승희 감독도 또 올 시즌 자신 없다. 네, 라고 말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물론 이제 네. 오늘 감독이라고 약간 해서, 좀, 네, 예, 지려고 나가는 원래,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쵸, 음, 그쵸, 예. 굉장히 자신감에 좀, 이제, 한 저번 달까지만 해도 좀 자신감이 이렇게 3년 안에 꼭 우승하겠다. 제가 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시다가 오늘은 약간, 아, 올해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렇게 약간 조금 이제 보험을 살짝 드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허재 예, 대표가 옆에서 보다 못해가지고, 그런 예, 내년이 없을 수도 있다. 예, 이제 그런 말을 예, 했는데, 아마 그 예능을 좀 의식한 발언이 아닌가 싶고, 네, 어쨌든, 애초에 구단 플랜이 그랬대요. 김승희 감독한테 4년을 제시하면서, 4년에 대한 음, 로드맵을 좀 그려달라. 그런 네, 걸 보면은 실생팀으로서 좀 밖에서 보는 우려와 달리 내부에서 좀 자신감 있게 준비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음, 솔직히 저는 우려가 씻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네, 정확하게 전달받은 정보가 하나도 없으니까. 네. 오픈이 됐을 때, 아, 이래서 역시 이랬구나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그런 창단식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한 달이 남았으니까 지켜봐야겠죠. 네. 저는 약간 이 구단의 컬러가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허재 음, 대표님, 김승기 감독님, 그리고 사무국장의 이번에 전자랜드 음, 출신의 김성환 국장, 그리고 제 외국 선수도 보면은 사이먼, 뭔가 그 분야에 이거 알아서 해 이렇게 맡겨놓으면은 음, 뭔가 그 혼자서 굴러가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들 네. 밑에서부터 사람 꾸리는 거부터 뭐 성적 내는 거, 성과 내는 거, 음, 예를 들어 어디 뭐 빵꾸가 나거나 사고가 났을 때 뭐 그거 대처하는 것까지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는 뭔가 좀 관록이 있는 그런 음. 분들로 다 이렇게 잘, 일당백들. 예,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네. 농구대학이랑 좀 비슷합니다. 그렇죠. 네, 간의 수공업도 예,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예, 근데 이제 관건은 이제 선행수 치어리더가 남느냐. 네, 그렇죠.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하나거든요. 고향에서 네,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팬덤도 예, 무시 못할 텐데. 예, 네, 맞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예, 이것도 제가 특보로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대의원 얘기는 저희가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 네. 아시아컵
아시아컵이 또 끝났죠. 아시아컵이 얼마 전에 끝났죠? 네. 네. 많이 좀 아쉬웠어요. 저는 솔직히 음, 뉴질랜드한테 이길 거라고 믿었거든요. 네, 네. 허웅 선수와 허웅 선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길 거라고 봤는데, 네. 그날따라 또 심판이 이상하게 판정이 또 돕질 네. 않았고, 또 네. 그날따라 선수들도 유독 흥분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원치 않았던 그런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일단 뭐, 맞습니다. 테크니컬 네. 파울에 대한 결과로는 좀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선수들이 휴가까지 반납해가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뭐 부상도 네. 참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좀 악재를 이겨가면서 갔는데, 마무리가 좀 썩 좋지 못해가지고 좀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좀. 네. 음. 그렇죠. 선수들이 휴가도 반납했을 뿐더러 지난 시즌 KBL이 어느 시즌보다 길었죠. 음, 정말 길어서 진짜 그 휴가가 뭐 군대로 치면은 진짜 1차 휴가, 2차 정기 휴가 같은 그런 진짜 기다리고 기다리던 휴가였을 음, 것 같은데 그거를 반납을 하고 그리고 이번 대표팀 추일승 감독님이 제가 선수들한테 듣기로도 결코 정말 그 기간도 길었지만 소집 음. 기간도 길었지만 강도도 정말 강해가지고 훈련 진짜 빡셌다 강도도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근데 사실 그게 경기에 드러났죠. 수비 음, 로테이션이나 이런 게 정말 몇 달 만에 이게 소속팀도 아니고 음, 이렇게 모인 선수들이 이렇게 수비 로테이션을 잘 둘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게 성과도 나고 참 분위기도 좋아 보였는데 그거에 비해 결과까지 따라왔으면은 정말 우리 선수들이나 저희 팬분들이나 음. 기자들까지 약간 다 고무될 수 있는 뭔가 그런 대회였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다 좋았는데 결과가 조금 따라주지 못해서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맞아요. 또 인도네시아가 우리 홈처럼 느껴질 정도로 팬들도 굉장히 많이 갔고, 또 현지 팬들의 네, 인기도 대단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좀 4강까지 갔다면은, 혹은 결승까지 갔다면은, 더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리그를 준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좀 맞습니다. 아쉽습니다. 또, 이번 네, 대표팀처럼 이렇게 긴 준비 기간이 주어질 수 있는 대표팀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음, 굉장히 오랜 시간을 차출돼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런 걸 봤을 때 선수들의 헌신, 특히나 뭐 여러 가지 말은 많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최주영 선수만큼 제일 오래 뛰었잖아요, 이 선수가. 네, 챔프전까지 다 그렇죠. 소화해가고 그랬던 선수인데 어떻게 보면 이 선수들이 더 이기고 싶지 않았을까. 좀 네, 나중에 저는 솔직히 원석현 선수랑도 그날 카톡을 주고 받았지만 네, 원석영 지금 기자죠. 나 원석현 네, 뭐라고 했지 제가 지금? 선수요. 미안합니다. 네. 네, 원석현 기자한테도 말했지만, 우리 네, 카톡 주고받았지만, 진순간에 굉장히 많은 육두 문자가 왔고, 제가 날렸고, 맞습니다. 굉장히 예, 화를 많이 냈지만, 한 2시간 좀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얘네만큼, 이 선수들만큼 이기고 싶었던 선수들은 없을 텐데, 네, 네. 너무 우리가 좀 그런 거 아닌가 생각스럽고, 좀 아쉬운 네, 면도 있었습니다. 다만, 네, 테크니컬 파울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다음번에 예, 국제대회가 왔을 때는 좀 더 냉정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최근에 테크니컬 파울 추세가 피바 같은 네, 경우는 더 엄격해지고 있거든요. 음, NBA도 그렇지만 전체적 심판들 분위기가 테크니컬 파울에 대해서는 더 강화되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네, 단지 내가 머리를 감싸고 아쉬워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눈이 마주친다거나 이 심판이 봤을 때는 좀 아니다 싶을 때는 우리 입장에서 되게 월권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테크니컬 네, 파울이 주는 게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선수들도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냉정해져야 될 것 네, 같고 결과로 보여줘야죠. 어쨌든 그걸로 네, 분위기 반전을 꾀한다는 것 자체도 네, 어떻게 보면 그 선수는 그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생각하겠지만 크게 봤을 때는 이게 나쁜 결과를 갖고 왔기 때문에 조금 더 냉정하게 가져갈 필요가 네. 있겠고, 또 이 선수들이 저도, 더 예, 곧 리더가 되잖아요, 이제. 음, 저는 사실 이 경기 보면서 제일 그리웠던 선수가 양동근, 양희종이었어요. 양동근, 예, 네, 두 선수가 어쨌든 간에 무게중심 잡아주고, 막 얼싸 안아주고 그렇게 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런 리더가 좀 없다는 게 사실은 지금 새로운 세대 대표팀에서 과제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아시안 게임이 되면은 또 한 살 더 먹게 될 것이고, 리더가 될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예, 그때는 조금 더 냉정하게, 아무리 네, 심판이 역 같아도, 그 이상해 보여도 제스처 하나하나 어쨌든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나가고 또 평소에 네, 한국 농구가 잘 되길 누구보다 바랬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쓴소리도 서슴지 않았던 선수들이니까 본인들이 아꼈던 한국 농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테크니컬 파워를 보면서 좀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 그 이대성 선수가 얼마 전에 또 인터뷰를 음, 하셨더라고요. 그 다음번에 그런 기회가 와도 똑같이 할 거라고. 네.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파장이 많은 걸로 알고 파장이 있는데 저도 크죠. 예.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솔직히 기자 입장으로서, 미디어의 입장으로서 그런 인터뷰하는 선수 좋죠. 재밌고. 근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같이 그 경기를 응원했던 팬으로서 그 인터뷰를 받았을 때 저는 조금 다음번엔 그러면은 안 될 그럴 위치에 그럴 자격 그런 음, 선수였으니까 심지어 가드는 한 명밖에 없었고 국가대표 네. 주장이었잖아요. 약간 이제 팬분들께서 막 댓글로도 이제 많이 이제 음, 논쟁이 있더라고요. NBA에서도 뭐 이런 기세를 갖고 오기 위해서 뭐 저렇게 하는 경우 많다. 그런 경우 있죠. 종종 있는데요. 근데 NBA에서도 뭐 주장급이나 그런 코트 위에 리더 하나밖에 없는 가드가 그러진 않습니다. 네. 사실 커리나 뭐 르브론이나 이런 선수가 그런 네. 중심이 되는 선수가 테크니컬 파워를 불사하고 상대를 도발하고 어깨를 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선수들 있죠. 예. 예, 막 드레이먼드 그린이 그랬다고 걔 피봤죠. 수비에 좀 치중하거나 아니면 막 음, 식스맨, 세븐맨급 롤 플레이어들 그런 약간 패트릭 베벌리 음, 이런 선수들은 테크니컬 파워를 하고 퇴장당해도 되니까 그런 선수들은 그럴 수 있는데 음. 정말 진짜 에이스급 선수들은 그런 경우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는 냉정하시고 배우라고 한 얘기가, 네, 만약에 이 상황이 KBL 네, 챔피언 결정전 7차전에 3쿼터라 생각해 보세요. 네, 난리 납니다. 네, 그때 무대가 똑같다고 해서 그 무대의 중요성은 다 똑같잖아요. 어쨌든 네, 그런 상황이라면은 네, 좀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잖아요. 내일이 없는 네, 날이 상황인데. 이게 네, 단기 레이스 다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한 경험이 더 필요하지 않나. 좀 냉정함이 필요하지 맞습니다. 않나 생각이 들고, 예, 또 전 또 추리슨 감독님도 국제대회가 처음이다 보니까 좀 약간 그랬던 것 같은데, 좀 더 네, 강하게 어필하지 했어야 되지 않나, 처음에. 네, 예,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네. 그 어필이라고 하면은 어디에 대한 어필이었을까요? 심판 판정에 대해서, 심판 판정에 네, 뭐 대한, 우리 네, 양복을 벗고 뭐 넥타이를 플래시나 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예, 이제 좀 강경하게 심판한 선수들이 흥분하기 전에 미리 좀 음, 먼저 해줬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음, 생각도 해봤어요, 저는. 네, 이게 맞습니다. 굉장히 타임아웃도 좀, 있었고 예, 하프타임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때라도 한 번 정도는 좀 강하게 어필하고, 네, 네,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 진짜 정말 아쉬웠던 게, 저는 특히 이대성 선수 나간 건 사실 두 번째 테크니컬 파울은 좀 정말 억울하게 음, 당하긴 해서 나갔으니까. 근데 최준용 선수가 또 나갔잖아요, 나중에. 네, 저는 그때 근데 제일 생각나는 선수가 허훈 선수더라고요, 허훈 선수. 음, 허훈 선수가 되게 막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재밌게 약간 이렇게 막 뭔가 철딱선이 없고 막 음, 예능을 보면 그런 막내 아들 이미지지만 막상 경기 때 그런 거 보면 정말 토닥토닥 잘해주거든요, 음, 옆에서. 예. 맞아요. 항상 최준영 선수가 이렇게 흥분해 있거나 다른 선수들이 흥분해 있을 음, 때 허훈 선수가 막 이렇게 하던 선수가 항상 허훈 선수였는데 오히려 경기력으로도 좀 많이 그렸지만 거기서 음, 코트 밖에서도 좀 그리운 게 네.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좀 젊어진 대표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요. 다만 네. 너무나 아쉬운 게, 네. 우리가 이제 다음 대표팀을 보려면 1년 넘게 기다려야 돼요. 아, 이게 피바 네. 아시아컵에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팀들이 이제 오는 네. 8월 25일, 8월 네. 29일 피바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 다시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네. 이 팀들, 레바논, 일본, 요르단, 이란, 뭐 이런 팀들은 이번에 아쉬움을 털 기회가 충분히 있어요. 음, 중국도 그렇고. 네, 우리는 네, 없어. 이게 네.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 그 후에 아, 아쉬움을 곱씹으면서 1년 기다려야 된다는 점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진짜로. 네. 만약에 저는, 우리가 그대로 월드컵 예선을 통과해서 갔잖아요. 네. 그러면은 8월 달에 안양에서나 뭐 한국에서도 홈 경기가 있기 때문에 아, 다시 붐업을 일으킬 기회도 있었을 네, 것이고, 여러 가지로 좀 강팀들과 상대하면서 경험도 쌓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코로나가 너무나 네, 야속하고, 또 그렇게 상황을 네. 만들었던 그 당시 당사자들이 너무 야속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아시아컵도 그렇고, 아시아컵을 커뮤니티나 이런 걸 보면 아시아컵에 대한 관심도도 그렇고, 그 전에 있었던 평가전에 관중들이 꽉 찬 것도 그렇고, 제가 농구 기자를 하면서 이렇게 음, 국가대표가 관심을 받은 적이 있었나? 예.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음, 거기서 그 마지막 경기에 저희가 졌던 그 경기를 보면서 또 하나 아쉬웠던 거는 이렇게 붐업이 되고 있는 와중에서 저희가 저번 특보에 이제 대표팀이 가기 전에 마지막 음, 했던 특보에 말씀드렸던 게 있지 않습니까? 이번 대표팀들은 좀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잘해줬으면 하는 게 허훈 선수, 음, 우리나라 국내 팬덤이 가장 많은 이 두 선수가 있고 여준석 선수, 이현중 선수 같이 뭔가 음, 해외적으로도 관심을 받고 있는 농구도 잘하고 음,
외모도 훈훈한 이 선수들이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뭔가 같이 딱 붐업을 일으켰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토너먼트 마지막 경기에서 이 네 명의 선수가 한 명도 없었다는 네, 거. 예, 네, 그것도 저는 음, 뭔가 경기력으로나 흥행적으로나 아쉽더라고요. 네, 그것도. 예, 이게, 그냥 이거는 선수들이 음, 어쩔 수 없었지만 부상이나 맞아요. 이런 것 어쩔 수 때문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저도 저도 그냥 이를 해서 아쉬운 마음. 농구 기자 생활 20년 넘게 해오면서 예, 늘 좀 우리나라 또 농구에 운이 없다고, 실력도 없지만, 사실 냉정히 말하면 실력도 없지만, 운도 안 따라준다고 생각했던 게, 2년 전에 허웅 현재가 올스타 분위기 쫙 뛰어났을 때, 예, 삼산체육관 꽉 차고, 네, 그 직후에 코로나 터졌죠. 그쵸, 예, 그 또 이번 대표팀도 월드컵 예선도 나갈 기회 놓쳤죠. 예, 또 이번에도 안타깝게도 허웅 선수가 또 코로나에 걸리게 됐고, 또 이현주 선수는 정말 안타깝게 부상을 당했고, 네, 이런 것들이 일련의 사태가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약간 좀 기대감을 갖다가도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역시 안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좀 가슴도 예, 아프고 그런데 어쨌든 네, 그래도 저는 기회가 언젠가는 올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네. 네, 우리 아들 장가가기 전까지만 한 번만 딱 땄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예, 맞습니다. 네. 몇 년 남았죠? 그래도 아직 15년 남지 않았을까? 네. 15년,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시아컵을 통해서 얻었던 음. 결과, 수학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우리나라 농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음, 추일승 감독이 추구했던 게 스페이싱 농구. 그리고 두 번째가 장신화된 건데,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나. 어쨌든, 허웅 선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신 선수들이, 송교창 선수나 이대호 선수가 약간 좀 불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볼을 갖고 네, 넘어오면서 경기를 전개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 혹은 누구와 스위치되든 간에 다 잘 막아낼 정도로 스텝으로 잘 따라가는 모습들, 특히 송교창 선수, 이런 네, 장신화된 부분이 우리나라 농구에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그쵸, 예. 근데, 그, 대단하다. 네. 국제대회에서 특히 중국을 높이로 찍어 누른다는 게 음, 항상 저 기자들 자주 나오는 막 그런 어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음, 만리장성 높이 못 넘었다. 음, 그런 어구들, 높이로 우리가 중국을 찍어 누른다는 게 뭐 중국이 1군이 아니라고 하지만 저희도 1군이 아니었죠, 사실. 음, 그래서 높이로 찍어 누른다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네, 내가 아는 우리나라 농구가 맞나. 네, 예. 맞아요. 그래서 뭐, 예. 정말로 농구가 장신화됐으면, 근데 사실 좀 조직력은 좀 약간 아쉬웠죠. 공격과 수비 네. 모두에서. 왜냐면은 처음 해보는 거니까. 근데 저는 네. 추일승 감독의 시스템이 내년까지 이어지길 좀 바라는 부분 중 하나가 이 시스템이 네. 자리를 잡으려면은 최소 3년은 가야 돼요. 그리고 네. 이 시스템이 통한다는 걸 확인을 했고, 이 시스템이야말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예전만 네. 해도 190대 선수들이 아무리 슛 잘 던지는 조성원 선수라든지 문경원 선수라든지 나가봤자 상대가 스위치해버리면 끝나버렸어요. 그렇죠. 수비할 땐 예. 더 말할 것도 없었죠. 근데 이번 네. 대표팀 보면은 그래도 끝까지 쫓아가면서 스텝으로 막아내고 기회조차 안 주고 그런 네. 모습들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음, 만약에 여기에다가 리바운드 그리고 공격 조립해줄 가드 한 명만 더 있다면은 내년에 더 재미있는 농구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우리가 이제 네. 갖고 있는 라거나 선수의 대표팀 멤버로서의 그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내년에 반드시 승부를 봐야 된다 생각이 음,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전 전체적으로 이번에 아시아컵을 보면서 네. 좀 이제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 아시아 농구가 네. 허구화되고 있다는 걸 좀 느꼈거든요. 어쨌든 예. 그동안에는 좀 월드컵이 홈앤어웨이만 좀 주로 열렸고 또 이제 뭐 네. 강팀들이 한 자리에 모일 기회가 많지가 않았었는데 이번에 쭉 돌려보면은 전체적으로 또 현지 세계적인 농구를 많이 펼치는 것 같았고 그럴수록 그러면서 더 무서워졌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음, 일본.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이번에 톰 호바스 감독이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이 2021년까지 여자 대표팀 맡았던 분이에요. 네. 도쿄올림픽 은메달, 여자 네. 농구 대표팀을 아시아컵 2회 연속 우승, 호주를 꺾고 네. 그런 성과를 맡았던 분이 작년에 남자 대표팀 맡을 때 기사에 그렇게 냈어요. 과연 남자 대표팀에서도 마법을 부릴 수 있을까? 남자 대표팀의 체질도 바꿀 수 있을까? 근데 음, 저는 불가능하다 생각했어요. 예. 여성들이 더 어쨌든 오랫동안 적응해오면서 체질이 빨리 바뀌었기 때문에 네. 남자는 좀 느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음, 남자 대표팀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완전 싹 달라졌어요. 예. 와타나베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외곽 던지면서 막 경기당 10개는 기본식으로 넣어주면서 굉장히 빠른 페이스로 가져갔죠. 저런 네. 농구하다 숨 넘어가겠다 싶을 정도로 빠른 단기 토너먼트인데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쏟아냈거든요. 근데 게다가 이런 선수들이 또 어려요, 또.
지금 제가 통계를 보니까 일본이 평균 25.7세인데 네. 6명이 24살 아래예요. 아, 30대가 겨우 3명. 근데 예. 여기에 와타나베의 영향력과 하치무라의 그런 파워 이런 것들이 음, 곁들여지면은 저는 이제 네. 우리나라가 일본 못 따라간다고 생각해요. 예. 이런 부분이 좀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장신화된 시스템이 꾸준히 가야지만 일본과도 비등비등 겨룰 수가 있고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예요. 뉴질랜드가 이번에 호주한테 또 지면서 떨어졌지만 네. 얘네들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번 대표팀 뉴질랜드의 그 평소 그 애칭이 톨 블랙스예요. 네. 이번에는 베이비 블랙스라고 불렸어요. 중위권 어렸죠, 선수들이 어렸죠. 굉장히. 네. 예. 근데 이 페로 카메론 감독이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했던 선수 중 한 명이었어요. 2002년 네. 뉴질랜드를 세계 선수권 4강으로 이끌었던 분 중 한 명, 네. 분인데 네. 이분이 하는 말이 선수들 대부분이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했다. 음, 이건 뉴질랜드 농구 역사상 없던 일이다. 그러니까 네. 샘 매넨가를 비롯해서 미국에서 농구를 배우고 자랐던 선수들이 대표팀에 합류해주고 그러면서 기존 베테랑들과 엮이면서 좀 팀 문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리바운드도 굉장히 강한 팀이고 그렇기 때문에 네. 뉴질랜드도 앞으로 무서워질 거예요. 중국은 말할 것도 없죠. 중국은 지금 그렇죠. 저우치랑 고아이룬이 문제가 아니라 썸머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 3명이나 있는데 예. 해외 경험을 쌓고 있는 선수들이 들어오면은 세대 교체가 또 될 것이고 뭐 레바논도 세대 교체가 잘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시아 무대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구 역시 지금의 변화에 막 우리끼리 자화자찬할 게 아니라 진짜 음,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더 젊은 선수들 발굴하고 더 많은 경험을 쌓게 해줘야 돼요. 저는 이번에 협회가 네. 굉장히 잘했던 게 필리핀과의 평가전인데 이런 네. 평가전이 더 많이 아시아컵, 아시아 선수 월드컵 예선에 못 나가기 때문에 더 많은 네. 팀들 초청해가지고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신선대회 예. 어떻게든 꼽사리 껴가지고 경기도 예. 치르고 그래야 돼요, 진짜로. 네. 아, 맞습니다. 이거 깊이 공감합니다, 정말. 이- 그리고 이제 그 평가전을 치르면서 관중분들께서 이걸 꽉꽉 채워주는 또 그런 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음, 네. 협회도 조금 많이 고무되지 않았을까. 네. 예. 협회가 작년부터 이런 것들 많이 준비해왔어요. 근데 코로나 예. 때문에 좀 실현되지 못한 게 좀 많았을 뿐인데 어쨌든 네. 올해는 좀 사이드 스텝을 하나씩 밟아가고 있으니까 잘 네.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 또 네. 이번 대회 보면서 저랑 같은 세대의 나이대 선수들이 이제 좀 끝물에 왔잖아요. 하다디. 그쵸. 예. 저보다 5살 어린 친구인데, 네. 네. 하다디가 은퇴할 때를 좀 놓쳤어요, 그동안에. 이 아, 선수 처음 제가 은퇴 얘기 들은 게 2015년이었어요. 네. 근데 2010, 와, 굉장히 예. 옛날 7년 얘기죠. 전인데, 7년 전. 네. 네. 근데 2018년에도 아시안게임 끝나고 은퇴하겠다가 음, 놓쳤고, 그러다 계속 불려나가고 있는데, 어, 음, 이런 선수들이 꽤 많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도 굉장히 좀 어려워질 건데, 세대 교체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좀. 반면에, 레바논 같은 경우는, 그 레바논 조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옛날 우리가 레바논 조단이라고 불렀던 선수가 있는데, 파디 예. 엘카티브. 네. 1979년생인데, 마침내 레바논은 이제 엘카티브의 그림자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가. 이번에 와일 음, 아라지라는 가드가 굉장히 잘했거든요. MVP도 했죠. 네. 네, 이 예. 선수가 완벽하게 바통을 넘겨받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네. 앞으로 레바논과의 대결도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다른 나라 경기보다는 음, 그 대한민국 경기만 거의 이번에 지켜봤었는데 저희만 잘하고 있던 게 아니었군요. 네, 예. 다들, 물론 여전히 유럽과의 갭은 크지만, 그래도 네. 아시아농구가 올라가고 있다.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네. 있기 때문에, 더 예. 기대가 된다. 여기 끼지 네. 못해서 아쉽다. 정도로 네.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그래서 남자농구 아시아컵에 좀 알아봤고 근데 음, 또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이제 네. 여자농구 대표팀도 소집이 됩니다. 음, 라트비아랑 평가전도 국내 음, 평가전이 8월 19일, 20일 금요일, 토요일에 청주에서 네. 열리는데 이게 평가전이 사실상 국내에서 하는 게 처음이나 다름없다고 그렇죠. 들었습니다. 네, 예, 평가전 자체가 처음일 예,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초청해가지고, 예, 비시즌에 경기한 적이 몇 번 있긴 있어요. 네, 또 굉장히 옛날, 성현 씨 아직 어, 학생일 때, 미성년자일 예, 때. 네, 예, 그때 부천 실내체육관에서 평가전을 평가전에 초청 토너먼트를 연 적은 있었는데, 이렇게 단일 대회를 위한 단일 대표팀의 평가전, 네. 누군가 초대해서 이루는 건 처음이죠. 굉장히 그러면은 뜻깊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기자를 시작한 게 2015년, 6년 음, 이때쯤이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음, 오랜만에 하는가 보다라고만 어렴풋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걸 듣고 나니까, 뭔가 저는, 팬분들이
조금 불쌍했어요. 그러니까 네. 국가대표 선수들을 음, 볼 기회를 자국에서 볼 기회가 없었던 거잖아요, 네. 그동안. 예, 그래서 이거 정말 음,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평가전. 그러니까 예, 대표팀이 작년에도 평가전을 네, 계획했었어요. 어디 네, 게시판 같은 거 보니까 뭐 협회가 준비 안 했니 뭐 안 하는데 작년에도 대표팀을 위한 그 평가전이 준비가 돼 있었는데 네, 그때도 코로나 때문에 아예 못했죠. 네, 네. 청주가 그때 청주체육관이 다른 걸로 또 사용되고 있었고, 백신 예, 접종. 코로나 자체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아쉽게 열리지 못했는데 그래서 그냥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또 상대도 뭐 약한 팀이 아닌 라트비아. 일단 뭐 물론 월드컵에 나가지 못하게 됐지만 근데 피바 네, 랭킹 24위로 굉장한 괜찮은 수준의 팀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예행 연습을 하기에는 좀 좋은 상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음, 라트비아랑은 저희랑 붙어본 적이 있죠. 있었을까요? 예.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2008년. 네. 예, 이때가 뭐 제가 좀 경박한 용어를 쓰자면은 예. 역배였습니다. 역배. 네, 예, 72대 68로 우리가 이겼어요. 네. 네, 맞췄죠. 제가 예. 맞췄습니다. 네. 네, 아직도 기억납니다. 네, 네, 그때 박정은 감독이 17점, 네, 정선민 감독이 15점, 네. 변현아 코치가 12점. 네, 세 와, 선수의 지금 이렇게 활약으로 승리했죠. 그렇게 열심히 잘 하시더니 지금 한 자리씩 하고 계시는군요. 네, 예. 네. 근데 이번에는 좀 여자 대표팀이 정선민 감독과 며칠 전에 잠깐 통화를 했을 때는 굳이 네. 이걸 죽어라 이기겠다. 그런 대회 경기는 아니에요. 미리 아셔야 될 게 말 네. 그대로 평가전이다. 그러니까 16명 중에 12명을 추리기 위한 과정인 거고 또 어떤 것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승패보다는 그냥 과정에 집중해 주겠다라는 말씀하셨고 음, 네. 전 여기 또 하나만 더 얹자면은 이번 대표팀부터가 굉장히 좀 빡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트래블링. 트래블링. 네. 예. 그 올해 2월이었죠. 세르비아에 네. 열렸던 월드컵 예선 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처럼 트래블링 자주 불리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렇죠. 네. 홉스텝 밟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또 첫 스텝 나갈 때 이 네.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트래블링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었는데 사실 저도 작년 대표팀도 그렇고 떠날 때 꼭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감독님한테. 애들한테 트래블링 꼭 말씀해달라고. 근데 이거는 리그 자체가 그렇게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쵸. 아마도 이번 대표팀도 그렇고 이번 WKB의 시즌도 그렇고 이 트래블링 자체가 굉장히 네. 난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개 구단 훈련을 하는 걸 보고 오니까 음, 그 자체적으로 연습을 할 때도 3대3이나 4대4, 5대5 음, 커트 훈련을 할 때도 올 시즌부터 이제 그 국제대회에서 저번에 5개인가 저희가 불렸죠, 그때. 네, 경기안에서. 그래서 그거에 충격을 받고 리그에 전체적으로 이거 우리도 국제대회에 맞추자라고 음, 올해부터 강화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감독님들이 선수들이 그 스텝이 보일 때마다 바로 그냥 경기를 멈추고 음, 트래블링 계속 지적을 하긴 하시더라고요. 음. 예. 그래서 이게, 이번에는 음, 얼마나 조금 걸릴지 잘 모르겠지만, 음.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잘 가르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초등학교 예. 때부터 잘 가르쳐야겠죠. 근데 프로가 잘해야 돼요. 왜냐면은 음,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프로에서는 불리지도 않는데 왜 우리한테만 그러냐. 그렇게 아, 따져보면 할 말이 없거든요. 예, 할리우드 액션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예, 형들 억대 연봉 받는 저 형님들 저렇게 하는데 날아가고 막 그러는데 왜 우리 그거 못 배우냐. 그렇게 네, 말을 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어, 모범을 보이는 게 프로가 돼야 돼요. 기준을 잡아주는 게. 네, 트래블링이라든지 몸싸움이라든지 스크린이라든지 정확한 네, 기준들. 그렇기 때문에 WK를 이번부터 트래블링을 좀 강화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여러모로 이번 대표팀의 역할이 그러면서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이번 평가전을 통해서 16명의 선수 중에서 12명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네. 4명이 탈락을 음. 하게 되는 건데, 어, 일단 뭐 아픈 선수가 좀 있긴 있었죠. 네, 현재까지도 팀 훈련에 좀 못 참가하는 선수도 있고 네. 그러기 때문에 배이윤 선수가 아마 지금 네. 좀 아킬레스건이 많이 안 좋아서 음. 진단서를 내는 걸로 알고 있고, 음. 또 뭐 네, 최희심 선수라든지 우중희 선수라든지 몸 상태가 100%가 아닌 선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선민 감독도 고민이 좀 있지 않을까 음, 생각이 네. 듭니다. 이번 뭐 평가전은 국장님도 뭐 출동하시나요? 일단은 네 네, 가서 볼 계획인데 네 아직 예,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이비 네, 스포츠가 중계를 한다고 해요. 되게 반가운 네, 일이고 네 예, 여러모로 좀 재밌는 뜻깊은 주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거 농대 수강생들도 다 이날 여자농구 좋아하시는 분들 청주로 오셔가지고 저희 국장님도 보고 가시고 저도 보고 가시고 네. 다 보고 가시죠. 선수들도 보고 요즘에 뭐 가시고. 길거리 지나가면 사진 요청하고 뭐 그런다면서요. 아, 듣고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또. 네. 저희가 야, 안 그래도 대단해. 네. 자랑을 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근질거렸는데 말씀해 주셔서 네. 한마디만 하자면 저희가 저번 주에 농구대학 그 스튜디오, 홍대 스튜디오에 가가지고 촬영을 해서 저기 커피 심부름을 제가 가고 있었는데 커피를 사러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분께서 원석영 기자님 아니시냐고 음. 저는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혹시 경찰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뭐 잘못한 줄 알고 이렇게 쳐다봤는데 알고 음. 보니 농대 팬분이시라고 네. 가지고 사진도 찍고 예. 음. 아, 아, 좋더라고요, 기분이. 뿌듯합니다. 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뭐 성류농구도 잘 됐으면 좋겠고요. 네. 음. 일단 제가 돈 받는 곳은 농구대학이기 때문에 여기가 먼저 잘 돼야 됩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그래서 이렇게, 데이원 기자 간담회부터 남자 농구, 여자 농구 국가대표팀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봤는데, 예, 오늘도 고생하셨고, 아, 그리고 오늘 특보 끝나고, 저희 여기에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는 분 한 분 제가 뽑아가지고, 이번에 국가대표에서 정말 맹활약을 펼쳤던 라거나 선수 있죠. 오, 라거나 선수의 실착 친필사의 유니폼을 선물로 오, 드리겠습니다. 언제 예, 또 구했대, 그건 또. 제가 다 구해왔습니다. 이거 네. 국가대표 특보하는 날만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 라거나 너무 멋있습니다. 네. 네. 라거나 선수가 이제 국가대표 팀에서 볼 날이 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음, 이거 귀합니다. 야, 예, 이거 귀해요. 예, 네. 이 꼭 받으시는 분은 받아가시고요. 당근에 올리면 안 됩니다. 네. 네, 제가 당근 라거나 계속 치고 있겠습니다. 예, 단속반 나가겠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 저는 원석영 기자였고, 오늘도 고생해주신 손대범 해설위원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농구대학 수강 신청 아직도 안 했어? 얼른 구독 버튼 누르고 수업 들으러 가자.